이야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우리 특례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복으로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회사가 여기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럼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이런 건 다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거 한 개 해주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 감면에 대한 거는 무슨 감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데, 세액공제는 또 여기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세액공제나 감면에 대한 것도 여기 합계표에 정리를 해야 원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또 저와 같이 볼 거고, 근데 지금 볼 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금방 끝나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거의 대다수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이런 애가 중소기업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좀 보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 가산세라는 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 세금 뺄 거 빼고 가산할 거 가산할 거. 그럼 이 가산세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가산세 계산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건데, 우리는 직접 쓰는 형태도 나오고 얘 작성하는 형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도 이제 볼 거고,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고 나면 중간연합세액하고 이제 원천납부세액을 빼겠죠. 그러면 중간연합세액은 우리 교육용 버전에서는 특별하게 땡겨올 수 있는 기능이 안 되어 있는데, 원천납부세액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료를 참고해서 쓰라 아니면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원천징수 당한 거에 대해서 저기하고 걸어두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을 시키게 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에서 법인세를 분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바로 하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여기 최저한세 적용하고 제외 적혀 있는 곳에 여기에 감면하는 것들이 있죠. 세액 공제하고 이것들을 조금 먼저 보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 문제가 있고 간혹 여기를 포인트로 잡는 문제로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쪽을 위해서 우리 322페이지를 보면, 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위에 세액감면이 있는데 세액감면은 거의 다 조특법에 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월공제나 이런 거를 특례법을 이월공제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세액공제를 볼게요. 세금을 빼준다는 거니까 당연히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줄 건데, 법인세법이 자기들이 세금 빼줄게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 빼고 세금 공제받아라, 이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법인세법이 공제해 주는 거는 최저한세라는 거에 적용이 없어요. 최저한세는 세금 얼마 받겠다는 거고 중소기업은 최소 7% 받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억이죠. 그러면 2,100만 원 세금은 받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금 내가 공제 뭐든 다 빼더라도 2,100만 원은 세금 이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라는 게 최저한세인데, 법인세법이 자기가 빼줄게 해놓고 얼마 빼고 이런 말하는 건 좀 웃기죠.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인데, 그 아래에 조특법에 의한 거는 특례법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하게 돼요. 적용을.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먼저 법인세법에 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죠. 외국납부세액공제. 자, 외국에서 세금 내고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부과할 거기 때문에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재손실세액공제. 자, 이건 소득세법에서도 본 적 있죠.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 상실되게 되면 세금을 그 비율, 상실된 비율만큼 계산해서 세금을 공제해 줄 거예요. 힘들잖아. 그래서 재손실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하고, 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볼게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에요. 지금 얘가 일반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이제 우리는 기본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에요. 정말 가뭄에 콩날 때 한번 본 문제에 한해서 일반 법인으로 가정한다.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정말 어쩌다. 그 나오면 다 틀려주고 그런 회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우린 중소기업이에요. 그럼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손실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이 세 개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세 개를 왜 강조하냐면,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면이든 세액 공제든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이에요. 그럼 그 개가 왜 중요하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손실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19번에 들어갈 건데,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17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 작성할 때에 얘 둘이를 구분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방금 말했던 다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재손실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최저한세 계산을 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저한세 계산하는 문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만 가져가고 이 세 개, 방금 말한 세 개는 여기에 쓰기 때문에 계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혀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게 이런데 필요한 정보의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529페이지로 가봅시다. 529페이지. 자, 529페이지에 가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문제? 자, 그럼 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하는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 기업에게 연구나 개발하는 데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올해 투자한 금액의 25%, 중소기업은 엄청 크죠. 내가 1억 투자하면 2,500만 원 세액 공제 주겠다는 거예요. 혹은 직전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 말고 이전에, 아니면 4년까지의 평균치하고 올해 발생한 거하고의 차이 나는 금액 있죠. 차익의 50%,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투자하는 데에 개발하는 곳에 투자하는 걸 장려해 주면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투자할 때에 다른 일반 법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연구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걸 작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 연구인력 개발비를 사용할 때 우리 당연히 장부에는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나 개발비나 이런 계정 과목으로 쓰겠죠. 그러면 개발할 때 당연히 연구인력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또 우리 그 뭐 재료 같은 것도 사야 되겠죠, 연구하려면. 그리고 또 위탁 개발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어느 계정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써서 얘가 전체 올해 발생한 금액이 될 거고, 얘는 그 작년만 있었나 봐요. 그 이전 없으면 얘하고, 그럼 얘 둘이의 차이 가지고 비교해 볼 거고, 그리고 우리 올해 발생한 거 25%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되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만 쓰는 게 아니라 학계표하고 전부 다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서식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글자 먼저 잘 보셔야 될 게, 자,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예요. 이 위쪽에 적혀 있는 거는 준비금이죠.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조정 명세서예요.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 있죠. 자, 얘 클릭하시고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커서 있는 곳이 두 줄이 파란색이죠. 얘가 같은 계정 과목의 같은 라인이에요. 예, 같은 계정 과목 같은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
교재 문제에 나와 있는 올해 단기 지출비를 계정 과목 쓰고 인건비 거다 재료비 거다 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개만 기억해 주실게. 이 인건비에는 우리 주주 같은 사람, 주주 등의 인건비는 제외할 거예요. 당연히 소액 주주는 1% 미만의 주주는 신경 안 쓰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주주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연구 인력 개발비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해 발생한 거 다 쓰고 나면 최근 4년 동안에 발생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이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공제세액 쪽에서 올해 발생한 거에 25%와 증가된 거에 50%에서 여기에 세액 내주고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내줄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에 와서 문제 볼게요. 자, 일단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가 있는데 아래쪽은 지금 잘못 적어놨어요. 옛날 문제랑 섞어놔 버려가지고 얘는 무시하시고, 왜냐면 개발비는 뭐 인건비만 있고 뭐 재료비는 경상연구개발비고 옛날 문제인데 아래 간지워서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는 시험에서는 제조경비다 판관비다 무조건 알려줘요. 얘는 지금 안 알려주니까 제조경비라고 볼게요. 자, 그럼 2020년도 거를 먼저 보고 쭉 쓰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경상연구개발비죠. F2번 누르고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에 인건비가 2,500만 원이고 재료비가 900만 원이고, 다음 개발비가 인건비 3,600만 원. 자, 그리고 개발비에 위탁 연구 개발비가 3천만 원이다. 그냥 쓴 거예요. 하셨죠? 자, 그럼 올해 발생한 거 얘네들 다 합치면 1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총 발생한 게 얼마죠? 2천만 원, 5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그럼 6천만 원 발생했네요. 그죠? 2019년 거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그럼 6천만 원이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총액이죠. 그 이전 건 정보가 없다는 건 없었나 봐. 있으면 금액 쓰면 평균 내줄 거예요, 계속. 근데 없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의 차이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차이가 4천만 원이죠. 그럼 50%면 2천만 원. 근데 이번 발생한 게 1억인데 25% 하면 2,500. 그럼 2,500이 크죠. 그럼 2,500 세액 공제 주겠다고 공제세액 쓰면 나와 있어요. 그 정말 시험 문제 나오면 보너스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뭘 해주셔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 문제가 중소기업일 때 50%예요. 친절하게 여기 적혀있죠, 오른쪽에. 그죠? 그럼 여기에서 50%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니까 꼭 여기에 체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최저한세 제외. 그래서 이쪽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만 실금 쳐다보고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일반 법인이라 그러면 대기업이면 25%의 대상으로 와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도 대상이에요. 그럼 중소기업만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했으면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세액공제라는 거 있잖아요. 얘 3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세액공제 명세서 클릭하고, 잠시만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불러오기 하시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 라인에 적용 대상 말고 제외 라인에 2,500만 원 들어왔죠? 들어왔나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으로 가서 자, 여기 구분 있죠? 구분해서 F2번.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2개가 보일 건데 우리는 중소기업이라서 최저한세 제외를 선택하고 지금 2개 있죠? 자, 제외를 선택해서 확인하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올해 2020년도인데 지금 공제 얼마 된다고 했죠? 2,500만 원이었죠?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이기 때문에 오른쪽 가보면 2월액이나 미공제가 없이 그냥 전부 다 2,500 다 공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 최저한세 제외잖아. 우리 제외한다, 배제한다 이렇게 섞어 쓰죠. 위에 최저 배제라고 있죠. 자, 최저 배제 클릭하시고 올해 2020년도에 2,5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저장. 그럼 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작성했다면 이거하고 무조건 세트로 이것만 작성해내도 무조건 해야 되는 애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예요. 그럼 이 합계표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불러와줬어요. 어디 불러와줬죠? 최저한세 제외가 배제죠. 그러면 배제고 지금 우리 세액 공제잖아. 세액 감면 탭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세액 공제 쪽에 가면 2,500만 원 보이죠. 이렇게 나와서 저장까지 하는 게 한 세트예요. 왜냐면 이렇게 작성이 돼야지 여기까지 돼야 추후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2,5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금 합계표까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방금 들어갔던 세트는 우리 교재도 뒤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 보고 여기 불러오기에서 들어오고 방금 여기 작성했던 거 지금 이 금액은 오탄한 거예요. 2,350은 옛날 거고 2,500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금 이 금액은 오류 난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합계표까지 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 581페이지로 가볼게요. 회사는 1275 자, 4번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는 직전 4년간의 연구비가 들어가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당해 사업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내역이 있는데 당사의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 인건비를 의미한다. 다만 경상연구개발비 중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는 주주인 임원은 없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400만 원이 주주에 대한 인건비가 있으니까 빼주란 이야기예요. 그럼 2100만 원이라고 이따 쓸 거예요. 자, 연구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이다.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다. 세전세 제외까지 다 체크된 거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은. 자, 그럼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로 가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로 가서 자, 우리 개정 과목이 첫 번째가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죠. 그럼 경상연구개발비 제조고 여기에 인건비를 2100만 원만 쓰고 재료비를 500만 원. 다음 개발비가 3천만 원에 1000만 원이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올해 단기 발생액은 나왔고 이제 1번 자료 보고 1년, 2년, 3년, 4년을 쭉 쓰는 거예요. 4,200만 원, 3,500만 원, 2,400만 원, 2,000만 원.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공제세액에 가서 50%에 제외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이 궁금할 거니까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문제를 볼게요. 728페이지. 자, 회사는 1287. 오 5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사업연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원 세액공제 탭과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을 각각 작성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거에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작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여러분들 이런 세액공제 들어본 적 있나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없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열심히 찾으시면 있어요. 심지어는 창출, 유지 전부 다 세액공제 다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자, 지금 얘는 고용 창출이고 조금 더 내리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죠. 찾으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F4번 누르고 여기에서 자,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그죠? 중소기업이고 자, 수도권일까요? 수도권 밖일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면 회사 등록 가서 우리 회사 봐야지. 수도권이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거의 다 풀었어요. 왜냐하면
자, 수도권 내에 문제 보시면 청년 등이 2.5명, 청년 외가 4명이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우리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못 받았으니까. 쓰셨나요? 그러면 확인하면 5,550만 원이 이번에 세액공제 해주네요. 어만 별의별 세액공제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면 사장님이 세금 뺄 수 있는 거 전부 다 알아와 주면 고맙겠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열어놓고 하나씩 이거 보면서 우리 회사 조건이 맞는지 대조표가 있어요. 우리 회사 거 딱 열어놓고 얘네들 조건표를 봐가지고 매칭 되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하면 사장님이 고마워할 거예요. 자, 다음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가서 구분의 F2번 누르고 얘도 아래쪽 내리면 고용을 증리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찾으셨나요? 예, 선택하고 지금 여기까지가 다 1번 한 칸이에요. 왜냐면 5년간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할 수 있고 다음 한 개 더 있으면 아래쪽에 또 쓰는 거예요. 이 아래 칸에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다른 게 또 있으면. 자, 2020년도 올해 5,550만 원이고 그럼 단기분이죠. 단기분이고 지금은 최저한세 이야기도 안 했고 언급도 안 돼 있으니까 제하고 설명도 안 했고 이대로 다 공제받으면 되게 저장하시면 돼요. 하셨나요? 자, 그럼 이거 작성하면 제가 꼭 세트로 뭐 작성하라 그랬죠? 합계표까지는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계표 열어서 문제 안 적혀 있잖아. 그래도 해야 돼요. 블록에서 이번엔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죠. 최저한세 제외 제가 3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외국납부세액공제, 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거 아니죠.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에 와서 아래쪽 내려보시면 5,500 나와 있죠. 그리고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죠? 왜냐면 지금 처음 본 거니까 찾는데 시간 걸릴 것 같대. 그런데 6점이야. 이 정도면 찝찝해서 그렇지 점수 못 받지는 않겠죠. 자, 이게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대한 거예요. 자, 다음 533페이지로 가서 지금 얘만 끝이 아니고 이 서식은 뒤에 다른 서식에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 작성하는 것만 보고 뒤에 거에서 또 쓸 거예요.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자, 533페이지로 가면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인데 자, 우리 기본 예제가 조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보면서 이제 타입을 볼 건데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보면 문제 582페이지로 가고 그래서는 1275 5번 볼게요.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이건 과거 그 앞에 입력한 것들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존 입력된 건 다 무시해요. 왜냐면 지금 얘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문제는 얘는 포인트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있고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 있는 문제는 나머지는 보고 구분해서 쓰기만 하면 되고, 여기가 포인트인 거는 얘를 그냥 알려줘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거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인 거라서 입금 산입 가산 조정할 거, 차감 조정할 거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자료가 손익계산서 일부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첫 번째 자료가 계산서상 단기순위, 이거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처음 사용할 금액이고, 다음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여기에 법인세 등 적혀 있는 금액 있죠. 우리 법인세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가산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얘하고 다음 이번에 위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말에 전무이사의 퇴진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금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자, 이거 뭐라고 적어놓은 걸까요? 일단 퇴직금 나오면 한도가 넘어갔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럼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자, 공식 어떻게 되죠? 최근 1년간 총급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영수잖아. 그럼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8년 6개월 8.5면 8,500이 한도란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얼마 줬대? 1을 줬으니까 1,500만 원 한도초가 났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났으니까 1,500만 원까지도 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번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도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지금 법인세 이거하고 여기에 한도초가 난 금액하고 두 개는 세무조정해 줘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정보가 없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5억 원이고, 그리고 우리 법인세 5천만 원과 방금 한도초가 1,5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가산 조정이 될 거고, 그 외에 정보 없으니까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여기에 조정 등록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로 가서 가산조정에 가서 우리 전부 다 F4번에서 봤던 거죠. F4번 눌러서 먼저 법인세 치면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편하신 거 5천만 원에 기타 사회 유출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죠. 상여로 처분해 주는 거 하고 1,500만 원, 이 두 개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쓰는 건 여기서 끝이에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가 여기 소득 조정금액 적혀 있는 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거니까 이제 여기는 끝났어요. 자, 다음 3번에 2월 교성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자, 2월 교성금은 몇 년도 거부터 낸다라고 했죠? 2010년도 거부터 된다라고 했죠. 10년간 2009년부터 10년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넘어가면서 2010년 거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2008년 거는 안 되겠죠? 얘는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만 되겠네요. 그럼 합치면 3,500만 원이죠. 그럼 우리 봤을 때 우리의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3,500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 2월 교성금 3,500만 원이 되고. 이해 갔나요? 다음 이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처럼 여기에서 뭔가를 일을 많이 시키면 얘네들은 보고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은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것들 풀려고 여러분한테 외워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뭐라 그랬죠?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얘는 최저한세 제외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겠죠. 그럼 100만 원만 여기 17번 적용 대상에 100만 원이고, 그럼 19번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는 500, 300 합쳐서 800만 원.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기납부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중간연합세액이 있고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죠. 그럼 얘는 여기에 중간연합세액에 1,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에 50만 원. 다음 6번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 500만 원이 있음은 발견하였다. 결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한 위의 금액은 신경 안 쓰고 가산세만 쓰라는 거예요. 자, 계산서 발급 안 했어요. 가산세 몇 %일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어요. 가산세 몇 %였죠? 2%였죠? 그죠? 기억 안 나도 돼요. 안 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산세 계산서 있죠? 클릭하고 미제출 가산세로 가시면 아래에 계산서 미발급 옆에 2% 보이죠? 그죠? 자, 우리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나오면 이거는 법인세법이 부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신경 쓰면 안 돼요. 때리고 왜 뒤에 쓰겠다고 때려? 그럼 계산서는 우리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 때 한 적 있나요? 얘는 면세 사업에 대한 거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개인은 소득세법상이라서 계산서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문제 있는 거 보면 일부러 함정으로 세금계산서 적혀 있어. 걔는 부가세법이 때렸겠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린 계산서만 여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똑같아요. 미발급,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 똑같이 가요. 그럼 얘 2%니까 10만 원이겠죠? 500만 원에 2%면 그럼 10만 원을 가산세에 써주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납하라고 되어 있죠. 자, 분납 근거는 자, 1차 년도는 여기가 2차 납부할 것, 분납세액이 2차 납부할 곳, 여기가 지금 1차로 납부할 곳이에요. 그럼 2차 납부할 것 뒤에 낼 거를 쓰는 건데 이거는 1차 첫 번째가 최소 1,0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고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1,000만 원 뺀 나머지 1,500이라면 500이 여기 들어올 거고 나머지가 여기 1,000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2천만 원 넘어갔어요. 2,40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1,200, 1,200 이렇게 낼 거예요. 반반. 자, 제가 이론상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이론상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분에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제가 계속 이론상 말하는 건, 자, 분납 이야기 나오면 여기 클릭하세요. 48번. 48번 클릭했나요? 클릭해서 왼쪽에 이 금액을 보세요. 분납 가능한 금액이 나오죠? 왼쪽에 이 금액을 쓰면 돼요. 가산세 빼고 알아서 분납 가능한 금액을 컴퓨터가 산출해 줄 거니까. 하셨나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가 끝이에요. 할만하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최전세 계산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해서 합시다. 자, 쉬었다 합시다.